여러분, 저는 하루 24시간 중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단 0분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가 거대한 낙타가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깨달았죠. 15년간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남들이 씌워준 족쇄였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점점 낯설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오늘 저는 대기업 임원에서 작은 푸카페 사장이 되기까지 어떻게 단 30분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꿨는지 그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저처럼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처음으로 제 삶과 마주했던 그 충격적인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거대한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고 있었는데 그 낙타의 얼굴이 바로 저였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39년을 살면서 이렇게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김태현 대기업 임원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죠. 강남 한복판 고층 오피스에서 일하고 월급은 동년배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면도를 하며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거울 속 남자가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 묘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중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단 1분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공허한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시간이 회사와 타인의 기대를 위해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저 자신의 노예가 된 것 같았죠. 아버지는 평생 작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왜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실까? 왜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삶과 제 삶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의 톱니바퀴였고 저는 회사의 톱니바퀴였을 뿐이죠. 겉모습만 화려할 뿐 속은 똑같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제가 2년간 공들여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경쟁사의 배신, 내부 정치, 시장 상황의 급변이 겹쳤죠. 15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상사는 책임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주 한 병을 들고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다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 것일까? 아니면 남들이 씌워준 가면에 불과했던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진정으로 살고 있니?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한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시작한 일이었는데 걸으면서 느끼는 해방감이 놀라웠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릿속을 맴돌던 복잡한 생각들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한강에서 저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시는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나누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낙타 같구나. 그 짐을 내려놓을 용기는 있나? 그 말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짊어지고 있던 사회적 기대, 성공에 대한 강박,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안의 나쁜 습관들과 싸우기로 했어요. 내일로 미루는 습관, 스스로를 의심하는 습관, 현실에 안주하려는 습관들 말입니다. 매일 아침 걷기와 함께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신의 변화 단계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씌워준 기대라는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낙타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외치는 사자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길을 거부하고 제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한 거죠. 회사에서는 제게 다른 부서로의 발령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죠. 예전 같았다면 굴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정중히 거절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퇴사 후 저는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포기했던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습니다. 수입도 회사원 시절의 절반도 안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느끼는 설렘, 손님들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 직접 내린 커피의 향기.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가족들의 걱정도 컸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고요한 시간, 한강에서의 산책,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저에게 힘을 주었거든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는 이제 진짜 어린아이가 되었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어린아이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침내 정신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준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된 거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거울 속의 사람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진정한 저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이 없다면 당신은 자유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노예일 뿐입니다. 매일 걸으세요. 걷는 동안 당신의 생각은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관점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과 용감하게 싸우세요. 그리고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닌 당신만의 길을 창조하세요.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되 포기하지는 마세요. 오늘을 내일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 좋게 웃는 자가 최후에도 웃을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북카페에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제가 매일 아침 걸었던 그 길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저처럼 무거운 짐을 진 낙타의 기분이신가요? 아니면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외치고 싶은 사자의 마음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열망을 품고 계신가요? 어떤 단계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북카페에서 첫 손님을 맞았을 때와 같은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거든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약속을 남겨주세요. 딱 4가지만 선언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킬 나만의 30분, 오늘 반드시 걸을 한 구간, 버릴 나쁜 습관 하나, 새로 들릴 좋은 습관 하나. 여러분의 진솔한 다짐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제가 만났던 한강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당신만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게 웃는 자가 최후에도 웃을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내일 새벽에도 제 30분을 지키며 한강을 걸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다짐이 담긴 댓글로 오늘의 첫 걸음을 내딛어 주세요. 감사합니다.